외교적으로도 그렇지만 국내 문제를 보고 또 좁혀가지고 여당의 상황을 봐도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이제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이것도 보면은 글쎄요, 내 편이 아니면 확실히 이른바 음. 조져버린다. 네. 그거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게 궁극화되는 권력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레베츠키 교수인가요? 그 네. 공저로 쓴 책. 거기에서 보면은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트럼프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원리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로 만들었잖아요. 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단계를 아, 표로 만들었잖아요. 우선 정적 제거, 예. 사법권 장악, 이런 순서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과의 협치 거부, 예. 그다음에 권력의 사유화. 요게 아주 매뉴얼이 딱딱 돼 있더라고. 이제 거기에 이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하나씩 하는 것 들어가는 같은데. 거지. 그리고 이렇게 노조 때려잡고 간첩 사건 터뜨리고 네. 한반도 긴장 고조되면 나쁠 게 없지. 그런 상황이 제일 통제하기 좋은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노리는 게 있지. 네, 뭔가요? 가장 통치하기에 좋은 시민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시민들처럼 통치하기 좋은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공포와 불안에 불안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라고. 이게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군주의 덕목이라고.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저기 하나의 윤 대통령의 통치술로 네. 굳어지는데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지매와 처참한 몰락은 이거는 저기 어떤 면에서 집권 세력 내부를 정돈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신호를 발신했고 그 순간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네. 이제 그냥 뭐 줄서기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줄 서고 납작 엎드리고. 납작 엎드리는 상황. 이게 정당이 아니라 조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되는 네. 어떤 경성 권력의 이제 통치 체제를 완성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올해부터 인사정보 수집한다 그랬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방첩사령부가 이제 민간 기업도 사찰한다고 이미 시행령 개정하고 있고, 네. 경호처가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고 하고 있고, 예. 이 기관 세력들이 일제히 검찰까지 포함해서 부상을 하고 그게 이제 용산을 에워싸는 네 개의 권력의 기둥을 형성하면서 네. 그 외곽에는 비선 라인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에는 돌격대 정치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퍼지는데 이 권력의 구성이 올해 상반기 안에 다 끝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펼쳐질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암흑기는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이거는 야당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권력 내부에 대해서도 네. 가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게 더 피비린내 나요. 이준석부터 시작해서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까지 이른바 다 날려버려가지고. 아니 이번에 나경원 의원 출마를 가장 반대한 게 아버지와 남편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어? 땅 얘기 나오지. 그다음에 그 또 뭐 검증 자료 얘기 나오지. 네. 재단 나오지. 그러니까 야 우리 조국같이 돼. 윤석열은 그래고도 남어. 전례가 또 있으니까. 멸문지화. 너 지금 네가 당대표 얘기할 때야? 오히려 아버지 남편이 나서가지고 외조를 해주셔야 될 분들이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바로 네. 대한민국에서 이 공포의 확산이 이제 권력 내부에 어떻게 확산이 되는 거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봅니다. 이게 이 자체가 이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권력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 나경원 남편은 윤석열하고 친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자기가 완충지대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명을 집행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경원을 설득하는데 이게 부부 사이에 나도 죽어. 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남편 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염두에 둘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아버지는 왜 나서? 아버지는 뭐 딸이 걱정이 됐나 보죠. 그거예요. 그거. 결국에는.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 걱정 안 하겠습니까? 네. 이 와중에 조국 사태를 봤잖아. 그렇죠. 조국 사태를. 그리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건물 얘기하고 부창부수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중도에 이제 포기를 했는데 비참하게 몰락하는 거야. 그래도 어제 그래도 약간 뒤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무기력한 질서정연함, 무기력함보다
무질서하지만 뭐 살아 숨쉬는 이런 역동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언급도 하고 솔로몬의 재판에 진짜 엄마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그래도 뒤끝을 좀 보여준 겁니까? 근데 그 뒤끝이 네. 난 저런 연설문 처음 봤어요. 국민 여러분, 네. 저 용감하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싸우겠습니다라는 걸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연상하잖아요. 네. 내려놓겠습니다. 나 이런 연설문 처음 봤어. 나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예. 패러독스. 그런 어떤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정당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사실 나경원 의원은 네. 본인이 이 보수 정당을 지켜왔다 그러면 이 당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었어야 돼요. 어떤 그 망가지는 정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물러나서 방관자가 되면 네. 그 본인 책임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라면은 정말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죠.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나섰어야 되는데 네. 진짜 엄마니까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불출마하겠다. 이건 또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무질서한 생명력이 낫다고 본인 입으로 네. 얘기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 이제 나경원의 비겁함과 그 몰락사가 결국은 이 정권의 어떤 비극적 결말하고 불가분의 연결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견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어쨌든 계속해서 뭐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아니. 이제는 유승민 의원도 다시 재검토할 때가 됐고 물론 뭐 출마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제는 이 사람들이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는가 안 하는 걸 봐야겠죠. 권력이 망가지는 거를 그냥 보실 건지 네. 아니면은 저항하실 것인지 결심을 하셔야 되고 안철수 의원도 이제 연락이 얻어터질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이제 후보 사퇴하면서 지지를 했는데 아니 나경원이 뭔 윤석열한테 나쁜 짓 했다고 얻어 터집니까? 이 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입장, 권력을 좀 분점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후보들이나 정치는 안 된다, 다 날려버린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날리면요. 그래서 바이든이 날리면 들린 거다. 네. 그래요. 아유 참 저희 댓글로도 조만간 찰스 차례일 듯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전례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댓글창에 네 김종대 TV 몇 달 전에 구독함 하프카님의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시군요. 자 눈이 내리는 이 시간. 서울 법대 위에 서울 접대. 뉴욕 사던 존. 이런 또 비유 해주셨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아마 눈이 내리는 곳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출석 체크 저희가 하면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김종대 TV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고요. 10만을 돌파한 이제 실버 버튼을 받게 된 김종대 TV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오마이 TV 유튜브 멤버십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창 위에 있으니까요. 눌러주시면 오마이 TV 월 구독료를 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대 교수님 화이팅. 김종대님 존경합니다. 아이고 응원 메시지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모조리 쪼그라져 있어. 내가 날리면 이란이 되는 게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재밌는 댓글들이. 네. 청주 오송. 오송 전에도 많이 올라오던데 오늘도 역시 올라오시네요. 봉봉님 오고 계시고 김지훈님도 저도 김종대 교수님 채널 구독했어요. 좋습니다. 아유 그래요. 이제 저 시즌 2 시작됩니다. 네, 캐나다님이 김종대 구독자입니다. 이렇게도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피스님도 저도 구독 중요. 현님도 저도 김종대 TV 구독자. 많으시네요.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자 뭐 추천. 김종대 TV도 보시겠지만은 오마이 TV에서도 김종대 교수님 활약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보고 계시고. 와. 조은희님은 순천에서 보시고. 네. 서산에서는 싱글 데디님 보고 계시고
충주에서 눈이 많이 온다 이런 말도. 충주 많이 오는군요. 예, YM님. 강원도도 나왔어요. 네. 많이들 뭐 다 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수원도 눈이 펑펑 내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뻥 뚫리는 방송입니다라고 산책장님도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예. 부천에서 하얀 민들레님 여기저기서 많이 보고 계신데요. 김종대 교수님 목요일 오후 2시에 나오시니까 네. 오마이 TV 잘 이제 보시다가 목요일엔 꼭 들어오셔서 또 보셔야 됩니다. 네. 남원에서도 보고 계시고 김종대 교수님 최고라고 댓글을 쭉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끝으로 그래도 가시기 전에 눈 내리는 날 한 말씀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눈 내린다는 건 여러 가지 또 이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렇죠. 특히 예. 퇴근길이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네.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눈이 오면. 예, 저는 좀 몸은 불편하지만. 네. 역시 이제 감성이 살아 있어요. 예, 그 저녁록에 그 빗소리 방울방울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가 아니라 눈이지만은 네. 동심의 어떤 추억, 그다음에 먼 옛날에 그리고 저 이수인 선생의 네. 고향이란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고향문 쌀인문 위에 한방눈이 쌓이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국화꽃진 뜰하게 그 저 고향문 쌀인문 위에 네. 한방눈이 쌓이네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네. 아름다운 곡이고 이럴 때 어떤 그 특히 지역에서 지방에서 눈 쌓인 풍경에 이 노래 한번 틀어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마음이 충전되고 위로받고 치유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시민이 민주주의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면은 네.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것도 우리 그렇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예. 또 지금 눈이 내리는 이 상황도 뭐 우리가 낭만적으로 또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환타지, 환각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 쌓인 광경에 비현실적 풍경이 의외로 치유의 힘이 있다. 그리고 그런 환각, 환상을 굳이 마약을 안 해도 이런 자연 속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신의 능력 이게 우리를 치유하게 하는 힘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강렬하면은 몇 개월간 갑자기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지더라. 나는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 이런 어떤 그 체험담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초월의 단계로 이렇게 각성돼 가고 깨달아가고 스스로가 그 진화해 나가는 네. 이런 어떤 그 진보의 어떤 그 느낌이 네. 바로 환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눈 쌓인 광경이 매우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한강의 그 얼음 강변에 눈이 쌓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멀리 창공에는 기러기가 날아가고 북악산은 수줍은 듯 봉우리를 구름 속에 가린 상황에서 끝없이 오는 눈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우리의 열린 마음 그 속에서 치유가 되고 우리는 진보한다. 거기에서 거의 환각에 가까운 어떤 그 체험을 하시라. 이거 제가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거죠. 네, 눈 내리는 날, 진짜 이 감성적으로 이 상황을 또 정치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도 뭔가 마음의 치유를, 마음의 위안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대박님은 부산인데 부산에 눈 안 왔다고 슬퍼하고 계신데. 아이고. 자, 그래서 저희가 국회 눈 내린 풍경도 생중계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라도 보시고 좀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하필 국회를 찍어서 저도 그래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종대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